우선은 우리가 테스트 금형 모델링이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 솔리드 캠에 대해서 이제 밀링에 들어가서 저희 파일 저장하는 위치를 해서 신규로 해서 저장하고요. 근데 저희 거는 저장을 하고 나면 순서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순서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CNC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지금 작업할 게 그 GN에서 나온 파나 컨트롤러 스탠가드로 우선 선축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거 설정하시고 나면 정의해서 원점 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내려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원점 지정해서 면 선택 좀 찍으면 이렇게 그리고 찍으면 자동으로 잘 잡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점이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원점 지정이라는 걸 선택하셔갖고 원하시는 지점에 가서 폰을 찍으면 그쪽으로 좌표가 이동을 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원점을 이쪽 처음에 잡았던 위치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코너를 잡는 이유가 있나요? 금형에서는 그 기준점을 코너 한쪽 모서리로 지정을 해서 그 위치를 기준면으로 설정해서 거기서 모든 치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품들이 조립하는 것 때문에 조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진행.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고요. 또 여기서도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냥 확인. 좌표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확인. 이제 소재에서 소재 체크하시면 이제 그 박스로 되어 있거나 뭐 선택 모서리 확장, 3D 모델, 실린더, SLT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박스에서 진행해서 모델링 연동과 모델링 크기, 소재 크기가 있는데 그중에 모델링 연동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스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치수가 있어서 이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수정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형에서는 모든 면들이 정치수로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제로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Z 크로스만 소재를 0.5 특가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소재가 짧을 수 있어서 대부분 약간 살려서 오기 때문에 0.5 살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타겟을 진행하시면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근데 이것을 요 모델링을 진행하는 거니까 확인. 그리고 설정해서 다른 것들은 기초 세팅했을 때 다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NC 코드 작성해서 이제 코드를 바깥으로 빼는 부분을 설정하고 한쪽으로 보내고 싶어서 바탕화면에 NC 데이터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면 그쪽으로 바깥으로 나가. 그럼 기본 환경은 다 된 거네요. 예. 확인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작업은 뭔가요? 저희가 이게 솔리드 캠 3D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광삭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툴킷이라는 것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공구를 불러오는 거네요. 예, 공구는 그 하나씩 집어넣어서 세팅을 해도 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기존에 있던 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불러온 데이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저장소로 보내기를 눌러서 그럼 하나만 가고요. 전체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 선택, 그래서 저장소로 보내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음, 닫으시고 이제 저장소에 들어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장소로 보내려면 뭐가 좋은가요? 이 저장소에 보낸 것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매거진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때 공구 번호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소는 같은 번호도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네. 들어갈 수 있고, 그거 영구적으로 번호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장 나가기 하시고, 이제 황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에 3D HSR 민가 광석을 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오메트릭에서 그 전체 셋업 하는 부분에서 옵셋 값, 여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3 정도 넣고, 그거는 재료에 따라서 그러면 옵셋 값은 달라지는 건가요?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설정하시고요. 공구 선택. 이제 아까 불러왔던 것을 이제 저희가 매거진에 1번 공구에 21파이 3R 공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여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구에 되어 있으니까 저장. 그럼 조건들도 다 딸려서 오는 건가요? 지금 저쪽에 보면 이제 가공 조건도 여기서는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한 2300에 한 4000 정도 타고 GT 피치는 한 500 정도 해서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다음에 쓰실 때도 그대로 세팅이 돼서 나올 거예요. 높이는 자동으로 세팅되고요. 바운더리는 자동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구 바운더리 관계 여기에서 저희 공구가 21파인데 이 바운더리의 중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서 작업하는 게 황사 칠 때 부드럽기 때문에 옵셋 값을 공구 반경이 한 50% 정도 해서 한 10 정도 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얘는 소재가 작고 두산 장비의 고속 가공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하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Z 피치를 적게 주고 XR 피치를 준 상태에서 빠른 피드가 4000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하니까 0.2만 주고요. 그리고 XR 피치는 10. 이 상태에서 저장 계산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21파이 3R로 황삭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너 접힘 프로의 3D HSR 잔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유는 똑같이 0.3 공구는 이제 그 다음에 황삭 공구 치고 황삭의 코너를 좁히기 위해서 그거보다 작은 보통 한 50% 정도 되는 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경에. 그래서 10파이 0.5R을
바깥에 있는 거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드래그해서 이제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 저장, 나가기, 바운더리. 또 그냥 이상 하시고 이전 공구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는데 그 21에 3할 이걸 세팅해 주시면 그대로 나올 거고요. 가공 경로에서 Z는 0.3, XY는 SY 피치는 5 정도 주고 세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 계산. 연산을 문법은 코너에 21파이가 안 들어간 부분을 10파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만 찾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산을 해서 얘가 계산을 해준 거네요. 네네. 남소리. 그리고 그 작업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그 잔삭을 이용해서 코드를 좁혀놓고 중삭에서 그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공구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6파이 0.5를 드래그해서 하나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전 공구를 이제 여기서 10파이 0.5R 그리고 가공에 대해서 피치 값은 0.1 XY는 한 2.5 정도 준 상태에서 저장 계산. 여기서도 이제 10파이에서 치고 남은 거를 6파이로 칠 수 있게끔 소지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툴패스 연산을 합니다. 지금 6파이로 연산한 것도 이제 10파이가 들어가지 않고 남은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삭이나 중삭 공구를 6파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6파이보다 더 작은 4파이까지 황전삭 코너 좁힘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중정색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파이 0.5R을 다시 드래그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정삭, 저장, 나가기. 그 다음에 바운더리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전 공구를 이제 6파이 0.5 그래서 Z 피치는 0.1 이 정도 잡고 다시 저장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6파이에서 가공하고 남은 그 4파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소재를 연산하고 그 다음에 툴패스 연산을 보시면 두 군데가 안 들어가서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프로의 3D에 들어가서 일정 피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커습이 있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볼을 한번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C파이 볼 이거를 드래그해서 다시 올려놓고 5009로 사용한 상태에서 바운더리 드라이브 커브 가공 높이 그래서 언더컷하고 평면 구간을 제외하고 XY 피치는 한 0.7 정도 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공구들에 대해서 가공할 때 이제 컷음량이 남았던 거를 균일하게 좀 잡아준 상태에서 중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코너를 다 좁혀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의 HSM 등거선과 일정 피치 조합으로 중삭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중삭 피치는, 여유량은 0.1. 공구는 6파이 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드래그, 저장, 나가기, 바운더리도 그냥 자동 생성하시고, 가공 방법은 0.3, XY 0.3 하시고, 정렬해서 일방향, 부드럽게 하시고, 코너, 여기 셜로우 영역에서 각도 한계점을 45도로 되어 있는데 30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계산. 표시나온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잘못 눌러서 언더컷 제외하고 평면 영역 제외 이거를 끄신 상태에서 다시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이 부분이 평면 구간들이 작업이 안 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장 계산. 그럼 앞과 달리 이제 모든 구간을 다 중삭 처리됐습니다. 중삭이 끝나면 이제 그 HSM에서 잔삭 가공에서 이제 공구는 6파이로 작업을 하셨으니까 4파이볼로 잔삭 처리를 하겠습니다. 바운드 그리드 똑같이 하고 참조 공구는 그 6파이 직접 0.1 는 0.1 이 상태에서 저장 계산. 예,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서 코너를 완벽하게 좁힌 이유가 저희는 지금 잔삭 프로그램이 일방향으로 쭉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뜨는 거 없이 돌게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부하를 적게 받으려면 코너를 다 좁히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잔삭까지 진행됐고 그럼 중삭의 개념에서도 코너를 다 좁혀놓고 정삭을 대비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그 중잔삭이나 정삭 들어갈 때 그 코너에 부딪히는 그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공구의 밀림이 적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가공이 나와요. 이제 HSM 등고선의 선형조합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가공 요율은 0. 네, 그럼 정상이네요. 예. 그리고 공구는 이제 선택하신 6파의 공구. 중삭과 정삭의 공구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가공이 잘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경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구 쓰면 그냥 다른 걸 선택해서 편의에 따라서 맞춰서 치셔도 돼요. 해서 쓰면 되네요. 네. 피치는 0.2 정도.
그리고 여기 각도 한계, 셜로우 영역에서 이거를 30도로 잡아주세요. 정렬, 이것도 자, 그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 어, 저희가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으로 잡혀 있네요.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해도 영역이 잘 잡히는 거네요. 예, 저희 거는 그 캠 프로그램과 달리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바운더리가 잘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하고 플러그 보내서 제대로다. 들어가게 됐어. 이제 장작 처리로 다시 HSM에서 장작 가동. 공구는 400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중삭을 썼던 거고 그대로 쓰시네요. 네, 그대로 써. 더 커너가 작으면 더 작은 공구까지 그 최소화까지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그 2R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파이볼까지 작업을 합니다. 치료. 다시 저장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작 가공까지 해서 제가 뜨지 않게 이쁘게 나오긴 하네요. 예,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코너를 확실히 최대한 좁혀놓고 나서 부하가 적게 걸리는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아까 중삭대 코너를 다 환각대 그런 코너를 다 좁힌 게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네. 이것 때문에 내려올 때 찍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하가 좀 걸리면 공구가 가삭이 생길 수도 있고 미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부하를 적게 받을 수 있게끔 좁혀놓고 그리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외곽에 이제 모서리 못따기 작업하는 게 저희 쪽에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예, 곡선으로. 가 있는데도 못하기가 가능하네요. 예, 저희 솔리드 캠에 다축으로 들어가서 여기 끝에 보시면 모서리 브레이킹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 다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손 대실 게 없으실 거예요. 공구에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11번의 챔퍼밀, 18 챔퍼밀을 선택하셔서 드래그해서 올려놓으시고 저장, 나가기. 그리고 파라메타에서 공차는 100분의 1이고 1점폭으로 0.5. 이 상태에서 그냥 조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패스가 되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외곽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형상이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거의 만나는 부분들이 바깥쪽만 있으니까 자동으로 잘 잡히는 거예요. 예, 그 외곽 쪽에만 있으니까 이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 안에 부분, 뭐, 포켓이나 그, 코어 트립부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 부분을 지정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금액이 되게 다 나오네요. 예, 예. 요거를 더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시면 그 다른 캠에 있는 마크로라는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기능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템플릿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해서 생성을 하시고 이제 이름을 몰드로 하신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지금 템플릿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개 선택을 하셨는데 몰드라는 그 안에 파일이 하나가 생성되어 있는데 그 몰드라는 파일 안에 이 각각의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형상에 따라서 그 가공 프로그램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조건들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파일명은 하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은 다 낱개로 되어 있어서 이제 불러들이셔서 그거를 수정하셔가지고 그 모두 선택 계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선택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만든 템플릿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삭제하신 상태에서 그럼 거의 초기 상태네요. 예, 그 저희가 모델링을 불러들여와서 캠 작업하기 전까지 세팅한 것까지 워크 좌표계까지 잡아놓은 그 형태까지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입니다. 프로세서 템플릿에 몰드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제 이 타겟 커브 그 저희 좌표계의 위치가 맞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고서 확인. 템플릿 파일들이 아까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뭐 전체 옵셋 조건인가 아니면 공구를 바꾸시든가 그 가공 조건에서 뭐 피치 그럼 설정한 조건들이 다 딸려서 들어오는 거네요. 네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늘 쓰는 조건 그대로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아니면 다른 형상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냥 적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제품의 형상이나 그 이런 부분 그 뭐 최소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 값만 살짝 변경을 해서 그 수치값을 변경해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산하는 거 보여드리면 모두 선택해서 여기 계산 이 부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모두 계산 두 가지를 다 가능하시니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연산이 진행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툴패스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항삭이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항전삭 제가 코너를 좁히기 위해서 공구를 이렇게 그러면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작업이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저 최소 공급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하나씩 갖다 쓰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서 전부 불러와서 삭제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조건을 그대로 계속 똑같은 품질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